자, 아홉 번째 영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살인마 재계집 얘기해 보겠다. 이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봉했을 때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. 뭐 충격적이라는 것은 뭐 이 영화의 뭐 살인 장면이나 뭐 어떤 그런 여타 내용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반전, 그러니까 냉동된 시체들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장면,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,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전을 줄 수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, 신선하다,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본 기억이 있다. 뭐 그 장면을 위해서 한 2시간, 3시간 가량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, 그 내용들이 잊혀질 만큼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고,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이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제 뭐 사이코패스의 어떤 살인마의 어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신한테 들려주는 뭐 그런 내용인데, 일단 사이코패스라는 소재가 그렇게 뭐 신선한 소재는 아니기도 하고, 요즘은 뭐 워낙에 뭐 살해 장면, 뭐 살육 장면들이 워낙에 뭐 날 것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이제 뭐 많아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뭐 이런 영화들은 이제 잔인하다라는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어 그런데, 왜 그 보통 이제 언론이나 뭐 다른 뭐 기사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왜 이 영화를 자꾸 뭐 잔인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모르겠다, 사실.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지 모르겠고, 사실 저 뭐 얼마 전에 보았던 전란이라는 작품이 뭐이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살육 장면을 보여주는데, 그런 오락 영화들은 잔인하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왜 이런 영화들한테 그 잔인하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, 뭐 하여튼 이런 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, 뭐 하여튼 뭐 대략적인 스토리는 뭐 그런데, 음 일단 보면 뭐 도구비를 이제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내용과, 그리고 그 본성으로 인한 어떤 제약, 성과악, 혹은 뭐 제약 같은 거,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말해주고 있고, 항상 등장하는 것은 신이고, 그리고 벌, 이런 키워드들이 자꾸 보이고,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영화의 그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, 이 살인이라는 어떤 인간 본성을 들고 와서 어, 그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인데, 뭐 그리고 이제 뭐 신과의 대화에서 어, 마치 그 주인공 잭은 내가 이 추구하는 바는 예술을 추구하는 거지, 뭐 내가 지음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, 되려 신은 이런 잭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어, 너는 이제 죄를 짓고 있다, 너의 어떤 논리는 허술하다, 맞지 않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서, 결국에는 잭은 이제 지옥불에 빠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, 뭐 영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, 항상 같은 주제였기 때문에 어, 이제 라스 폰 트리에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주제들은 조금씩 식상해져 가는 것은 사실이다. 어,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할 때, 계속해서 생각할 때 자꾸 이제 뭔가 걸리는 거는, 이 마지막 그 시체들로 집을 이제 지었을 때
그 장면은 굉장히 신선했는데 계속 의문이 드는 점은 왜 집인지 그게 자꾸 계속 의문이 남았는데, 그러니까 집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갖고 있는 뭐 그런 보편적인 것들이 있는데, 뭐 집이라고 보통 하면 우리는 뭐 안락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정적인 어떤 생활, 따뜻함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상징성이고,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집의 어떤 보편적인 상징과 은유들이 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, 어, 그러니까 왜 건축인으로 설정을 해놨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, 그리고 왜 그 집 안에 지옥으로 가는 그 이제 통로가 하나 생겼는지도 사실 좀 이해도 가지 않고, 약간 그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은 좀 자기적이지 않았나 많이 생각이 든다. 일단 살인을 하는 장면부터가 그 이제 그 여자 이제 그 차가 고장 나서 도와준 여자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적인데, 나를 마치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이 돼서, 애당초 영화는 조금 이제 자기적인 색채가 있었고, 마지막도 역시 좀 자기적이었고,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여정도 어, 계속해서 그런 약간 모습들이 보이는데, 그 역시 장면 역시도 좀 자기적인 모습들이 있었다. 근데 뭐 사실 이런 자기적인 것은 아,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의 좀 숙명 같은 거라고 할까? 그러니까 이 예술 영화에서 내가 좀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자 할 때, 음, 이제 그 인물들한테 이제 부여진 운명을 부여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? 자기적일 수밖에 없다, 사실은.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,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, 자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, 사실 뭐 어떻게 조금 관대하게 생각하면 어, 그렇게 큰 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어, 너무 이제 너무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면 뭐 이 정도 자기성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, 문제는 이제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내용을 내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. 어,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집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자면, 사실 나는 이 집과 이 죽음이랑 관계가 연관이 잘 안 되는데, 사실 그 이제 잭이 만든 집은 사실은 집보다는 이제 건축보다는 좀 조각에 가깝지 않나, 예술 작품으로 봤을 때. 사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예술 작품인데, 이게 만약에 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본뜬 조각상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, 어, 오히려 이건 건축보다는 미켈란젤로나 어떤 로댕이 조각한 조각상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,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이제 죽였기 때문에 마치 그 동물들을 박제하듯이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을 냉동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은, 그 냉동된 사람들의 표정들은 다 생생한 고통과 어떤 두려움, 그런 표정들을 다 갖고 있고, 어, 그것이 진짜 어떤 예술에 좀 가까운 감정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, 어, 우리가 좀 어, 그런 진짜 그 죽음이 당면했을 때 나오는 표정들, 그 생생한 표정들은 어, 어떤
이 순간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살면서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렇기 때문에 잭이 생각한 예술가, 어, 내가 생각하는 예술에 어떤 근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물론 뭐 살인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어떤 죽음과 관련된 예술, 철학 같은 게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고, 음, 이 영화를 보면서 뭐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예전에 그 김동인의 그 광염 소나타, 맞아. 광염 소나타가 많이 생각나는 어, 영화였다. 이상 끝.